여러분, 북한의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굽이굽이 이어지고 펼쳐지는 초록빛 산맥들, 계절마다 색색의 꽃이 피고 지는 드넓은 개마고원과 천지를 품고 있는 백두산, 그리고 12,000봉이 그려내는 천하절경, 금강산까지. 아마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혹은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한 황토빛 민둥산과 같은 황폐한 산림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북한은 식량 생산을 위한 농경지 조성과 연료 부족에 따른 벌채로 인한 산림 파괴 등 자연환경 훼손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남한은 어떨까요? 남한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유와 모습은 다르지만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남북한. 언젠가 북한도 개방되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환경은 더 빠른 속도로 훼손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한반도의 생태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지킬 수는 없는 걸까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서도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을 만큼 야생생물과 인간이 가까이 살았던 한반도.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며 한반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이 훼손되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처도 사라지고 결국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게 됐죠. 습지를 개발하고 개간하는 것도 생물 다양성 파괴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남북한 서해안의 갯벌 면적 변화 자료를 보면 연안습지의 경우 그간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안습지뿐 아니라 도시화에 따른 내륙습지 감소와 그 밖에 다양한 생태계 훼손 문제까지 더하면 한반도 자연환경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습지와 같은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한반도의 야생생물들은 그들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반도 남쪽 지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1989년 92종에서 2017년 267종으로 28년 사이 무려 175종이나 늘어났네요. 북한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야생생물은 무려 450여 종에 달합니다. 이 밖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생물들의 멸종이나 개체수 감소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왜 자연생태계를 보존해야 할까요? 단순히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막기 위해서일까요? 평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돼 많은 혜택을 줍니다. 식량과 각종 물질 공급, 환경오염의 정화, 자연재해 완충, 기후변화 완화 등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는 각종 곡식과 과일, 생선 등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질병을 치유하는 약품의 원료도 대부분 자연에서 얻고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 의약품도 5,000종이 넘는 동식물을 원료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도시화와 개발, 미세먼지와 같은 각종 환경오염, 그리고 생물 다양성 파괴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지구상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 역시 급격히 저하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생태계 복원 10년으로 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자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죠. 국제사회는 생물 다양성 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태 보존을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북한도 생물 다양성 협약을 비롯해 람사르 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등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북한은 2018년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습지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 그리고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가입했습니다.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죠. 생태계는 결국은 하나라는 점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더불어 한반도 차원에서의 협력도 중요한데요. 비록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한반도는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철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은 남북을 자유로이 오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태계는 작고 고립된 형태일 때보다 면적이 크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건강하게 유지되며 생물들의 멸종도 막기 쉽습니다. 남북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지금도 도시화와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생태계 보존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을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생태계 보존과 경제 성장,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실현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축과 같이 보존해야 될 곳은 미리 보호지역으로 정해두고 효율적인 국토 계획을 추진하여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 생태계가 특히 중요하고요. 또 습지와 같은 생태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자연 생태계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반도 서해안의 갯벌이나 내륙의 이탄 습지 같은 경우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탁월하여 이러한 생태계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안 갯벌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을 블루카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계를 개발하지 않고 잘 보존한다면 앞으로 유엔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탄소 배출권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생태 협력.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 연구에서는 남북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협력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음에 7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생태계를 모니터링, 관리하고 자연환경 보존 계획을 세워 실천하며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가야겠죠. 한반도는 산과 강, 바다로 이어진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반도가 조각난 생태계가 아닌 하나로 연결된 더 건강한 생태계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품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훼손된 생태계는 복원하고 우수한 자연 생태계는 보호하며 난개발을 피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개발을 추구해 나간다면 한반도는 모두를 위한 생명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 회복에 이어 동북아로 생명의 터전을 더 넓혀간다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